오늘 경기는 포츠머스가 당연하게도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왔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봐도 포츠머스는 오늘 5명의 수비 라인, 3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최전방 투톱 5-3-2 전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5-3-2 전형을 페널티 박스 앞쪽에서 아주 좁게 위치시키면서 좁은 수비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포츠머스의 수비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경기였고요. 다만 여기서 포츠머스가 수비 라인을 아주 좁게 형성하잖아요. 좁게 형성하면서 안쪽에 있는 손흥민, 브라이언 힐, 케인 이런 공격수들이 볼을 잡기 어렵도록 방해를 하는데, 당연히 중앙으로 좁혀서 있다 보면 세세뇽과 에메르송이 위치하는 좌우 측면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토트넘의 포인트는 포츠머스가 중앙에 밀집할 때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을 하면서 포츠머스의 수비가 끌려 나오면서 발생하는 공간,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오늘 경기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런데 토트넘이 잘하지 못하는 플레이 중 하나가 한쪽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당연하게도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끌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쪽 측면에 선수들이 밀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환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케인 한 선수 빼고는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못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오른쪽 측면 에메르송이 볼을 잡고 있을 때 포츠머스의 수비가 약간 포츠머스의 왼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에메르송 쪽으로 쏠리니까 반대편에 있는 세세뇽에게 비교적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만 해줄 수 있다면 세세뇽이 볼을 잡아서 이 넓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토트넘은 반대편으로 전환해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백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중앙을 거쳐가지 못하고 백패스, 그리고 다시 백패스, 그리고 가장 뒤에서 산체스가 볼을 받아서 왼쪽에 있는 벤 데이비스에게 패스,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받아서 세세뇽에게 패스. 그러니까 토트넘은 반대편으로 한 번의 방향 전환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뒤로 다시 반대편 거쳐가는 플레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츠머스 입장에서는 반대편으로 이 시간에 달려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이 장면에서도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환하잖아요. 느릿느릿 이제 백패스 반대편 이렇게 거쳐가는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포츠머스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쏠려 있다가 반대편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충분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 존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결국에는 패스가 전개가 됐을 때, 세세뇽이 볼을 잡았을 때 이미 포츠머스의 수비수들이 달려오면서 이미 공간이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더 이상 세세뇽에게 여유로운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새벽에 에버튼과 맨유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에버튼이 포츠머스랑 똑같이 5-3-2 전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이 5-3-2 전형의 아주 수비적인 전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에버튼의 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때 맨유는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이 장면 보시면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인데, 에버튼의 선수들이 한쪽에 몰려있을 때 순간적으로 반대편에 공간이 생기면 에릭센이 반대편으로 패스를 한 번에 보내주면서 순식간에 이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볼이 넘어왔을 때 래시포드가 볼을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에서 이제 득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과 오늘 경기 토트넘의 장면을 비교해보면 토트넘에게 부족한 것들은 어떤 게 있냐? 맨유에서 에릭센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에릭센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을 때 하프 스페이스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달려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뿌려주거나, 아니면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거나 전환 패스를 해주거나,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선수가 토트넘은 너무나 부족한 팀이에요. 예를 들면 맨시티에서는 데브라이너, 아스날에서는 웨데고르, 그리고 맨유에서는 에릭센이나 브루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처럼 공격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토트넘은 분명히 그러한 선수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토트넘이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 이 중앙 공간에서 공격의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중앙에 연결고리가 되는 선수가 있었다면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중앙에서 패스를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거나,
여기서부터 이제 패스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이 위치에 선수가 없으니까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단순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선택지밖에 없어요. 이게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동안 계속 반복되는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중간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없죠. 뭐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손흥민도 그러한 유형의 선수가 아니고 후방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인 스킵이나 파페사르 이런 선수들도 플레이메이커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노릴 수 있는 선수가 토트넘은 정말 한 명의 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포츠머스가 분명히 이 중앙에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간을 토트넘이 활용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측면에서는 결국에 토트넘은 중앙에서 풀어나오지 못하니까 측면으로 패스, 측면에서 크로스 이 한 패턴만 이제 고집을 하게 되는데 측면에서 크로스가 많은 이유가 애초에 토트넘이 이제 이번 시즌에 왜 이렇게 크로스가 많냐 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토트넘이 공격이 안 풀릴 때마다 크로스가 원래 많았던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오늘 경기 박스 안에 있는 선수가 케인, 브라이언 힐, 뭐 스킵,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이런 선수들이었죠. 그리고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케인 한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매우 모순적인 공격 패턴이거든요. 토트넘이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줘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패턴을 추구하는데 크로스가 올라올 때 제공권에 강점이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토트넘의 공격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토트넘이 오늘 경기 크로스를 또 많이 올렸거든요. 기록을 보면 오늘 토트넘이 크로스가 32개의 크로스를 올렸고 반면에 포츠머스는 10개의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거의 뭐 3배 가까이 해당하는 기록인데 애초에 토트넘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페리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페리치가 있어서 크로스 패턴에 집중한다. 이 이야기가 약간 맞지 않는 것이 애초에 토트넘은 중앙에서 풀어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측면으로 볼을 보내서 크로스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팀인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풀어나오지 못하니까 손흥민의 움직임도 중앙 지역에서 볼을 받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밀려나고 오늘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 위치도 측면에서 대부분의 플레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봐도 손흥민 선수가 대부분 측면 지역에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옆에 나온 세세뇽하고 비교해보면 세세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은 오늘 경기 어쨌든 중앙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계속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고 측면에서 크로스, 뭐 측면에서 컷백 이런 플레이만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전반전에 정말 안 좋았어요. 경기력도 너무나 답답했고 실제로 경기 기록 보시면 토트넘이 슈팅 횟수가 18번인데 유효 슈팅이 단 한 번입니다. 점유율은 72%.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 점유율도 높고 슈팅 숫자도 18개나 가져갔는데 유효 슈팅이 케인의 득점 단 한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트넘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팀인지를 기록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격으로 나갈 때 특히나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 패턴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창의적인 선수가 없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공급해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답답한 공격이 반복되고 크로스는 많아지고 크로스가 단순하니까 상대팀은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매우 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경기 토트넘이 물론 승리를 거뒀지만 매우 답답한 경기력이 반복되었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들어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공급해줄 수 있는 선수 최전방에 있는 케인이 내려와서 플레이하기 시작합니다. 요런 장면이 나오죠. 케인이 이제 경기 중반에 답답하니까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정확하게 부족했던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케인이 볼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케인이 볼을 받은 이후에 앞쪽으로 패스, 자신이 뛰어들어가면서 원투 패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직접 풀어내서 볼을 밀고 들어온 다음에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이번 경기 토트넘의 유일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결국에는 토트넘이 오늘 경기도 하프 스페이스에서 풀어줄 선수가 없으니까 결국 케인이 내려가서 케인이 플레이메이커처럼 플레이했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케인이 내려가면서부터 좋은 공격 찬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케인이 내려가서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볼을 받죠. 그리고 볼을 받으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 케인이 볼을 받는 순간
약간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벗어나 있지만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가는 브라이언 힐에게 정확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패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브라이언 힐이 들어가면서 케인의 정확한 패스가 나오니까 포츠머스 수비수들이 브라이언 힐에게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포츠머스의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가 케인이 내려가지 않으면 토트넘은 거의 만들어내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케인이 내려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 요 패스가 들어가니까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케인이 내려가면서부터는 좋은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토트넘에 플레이메이커가 없다 보니까 3부 리그에 있는 포츠머스와의 경기에서도 물론 공격수가 없긴 했지만 케인이 주구장창 선발로 나와서 90분 풀타임을 뛰잖아요. 너무할 정도로 케인이 매경기 나와서 풀타임을 뛰는데 케인이 그렇게밖에 뛸 수 없는 이유가 토트넘에게는 있는 거죠.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플레이메이커의 부족이라는 것이 오늘 경기도 분명하게 드러났고, 플레이메이커가 부족하기 때문에 케인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 시즌 토트넘이 왜 이렇게 크로스가 많이 올라오느냐, 그 크로스가 페리치의 존재 때문에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 애초에 토트넘은 중앙에서 풀어나가는 플레이가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을 만든 것은 결국에 콘테 감독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 전략, 토트넘의 영입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했던 선수들 중에서 플레이메이커가 없다 보니까 이번 시즌도 포츠머스가 수비가 단단한 팀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3부 리그에 있는 팀인데 토트넘 정도의 팀이 포츠머스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약간 사실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이제 오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오늘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의 영입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